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보죠. 자, 이미 별표 2개 표시됐죠, 여러분? 자, 82번 문제 특징은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를 동시에 물어봤다 그 얘기죠. 예, 그게 특징이네요. 그래서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 다만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경우임. 그러니까 비거주자, 국외 부동산,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미등기 양도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가죠. 1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맞는 말인가요? 맞죠. 부동산인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물론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으로서 구분이 나와 있어, 안 돼 있어? 안 됐죠. 그럼 시비 걸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다 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되는 거 아니냐? 해서 틀렸다. 혼자 그러지 말라고. 그 항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시된 자료만 갖고 따지라고.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2번 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죠?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데 비과세 대상이지만 지금 여기는 비과세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어디서? 과세 대상. 그럼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유했는데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 뭐야? 미등기 양도. 근데 미등기 양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죠? 그러나 무슨 신고했다? 허위 신고했다. 또 고가주택이다. 또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 그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과세가 되는 거죠. 그때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줄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적게 해줘? 많이 해줘? 많이 해줘. 1년당 몇 프로? 8% 해주는 거죠. 뭐. 3번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양도소득 과세 표현다. 맞나요? 자, 미등기 양도의 때는 뭐죠,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양도차익이 그대로 뭐가 되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 돼버리죠? 네, 중간에 특별공제가 없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뭘 빼야 되는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야 되는 거죠. 근데 미등기 양도는 기본공제도 못 받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얘가 뭐가 되는가? 양도소득 과세에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죠. 결론 미등기 양도는 특별공제, 기본공제 모두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자, 4번 비사업용 토지를 실제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비사업용 토지는 특별공제 받고 기본공제 다 받는 거죠. 뭐만 아니면 되니까. 미등 양도가 아니면 되니까. 5번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대 10% 또는 20%를 더한 세율로 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인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번이 틀렸죠? 뭐는 해줘? 기본공제는 해준다 그랬잖아. 뭐는 안 해주지만 특별공제는 안 해주지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꼭 체킹해 두시고요. 요 5번이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에 따라서 문제 만든 거니까 정리해 두셔야죠. 자, 83번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의 양도시.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 밑줄.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은 첫째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은 출발점이 뭐랬죠? 양도가에서 출발해서 뭘 빼야 돼? 필요경비. 다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는 나올 수 있을 뿐이죠. 근데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뭐죠? 양도소득 기본계죠. 그러면 1번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거래가액, 2번 자산을 양도하기에 직접 지출한 비용 묶으시고요. 얘들이 뭐예요, 여러분? 필요경비죠. 그래서 양도가에서 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뭐가 되는 거고? 양도 차익이 되는 거고. 여기서 뭘 차감해서? 특별공제 차감해서 뭐가 나오는가?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뭘 빼서? 기본공제를 빼서 뭐가 나오는가? 과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는 세액공제는 과표에다가 지금 이렇게 과표가 나오면 과표에다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죠.
여기서 산출세에 빼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이죠. 그래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다 어디서 빼는 거야? 세액에서 빼라고 써져 있잖아. 세액에서 공제하시오. 세액에서 뭐 하시오? 감면하시오. 다 산출세에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과표와는 관련이 없죠. 예, 그래서 다음은 몇 번이야? 5번이죠. 이때 세액공제는 산출세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말합니다라고 했고요. 세액 감면은 산출세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말합니다 그랬죠. 이제 이런 용어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100% 감면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면제 그런다 그랬죠. 면제. 왜냐면 100%다 감면받은 거 내는 세금이 있어 없어? 없죠. 안 내는 거 똑같다. 면제받은 거 똑같다 그 얘기죠. 실제 기출문제죠. 자, 그 다음에 85번 풀어보죠. 85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얼마든지 오래 나올 수 있는 형태 여러분. 뭐를 물어보는 거? 과세표준. 그럼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면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뭐도 물어보고 양도 차익도 물어보고 특별 공제도 물어보고 모두 기본 공제도 문제 하나를 통해서 다 물어보겠다는 게 출제자의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형태입니다.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문제. 그럼 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 뭘로 계산하라?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거죠. 실거래가액. 그렇죠. 요거는 양도책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양도책 계산 방법 원칙이 뭐다? 실지거래가다. 실지거래가로 계산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절대 놓치면 안 돼. 실가로 계산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죠. 증명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매감 환기는 추계 조사할 때 매감 환기는 뭐가? 증명서류가 필요 없다는 게 특징이고. 예. 자, 2번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다 3% 또는 0.3%로 한다. 맞나요? 자, 지금 취득가액을 뭘 했다고 이러면 기준시가. 자, 위에다 기준시가 위에다 적어. 취득가액을 뭘 하면 아니 취득가액을 실가로 할 때와 실제 취득가로 할 때와 뭐로 할 때 매감 환기로 할 때에 기타 필요 경비로서 아이 너무 높게 썼네. 그래서 취득가액을 뭐라면 여러분 실지 취득가액을 하면 기타 필요 경비로서 뭐가 나오는 거고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나오고 여러분 양도비가 나오죠. 그럼 얘들은 다 뭘로 입증된 애들이야? 증명서류에서 입증된 애들이죠. 그런데 취득가액을 뭘 하면 매감 환기로 하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필요경비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때 자본적 지출액이냐 양도비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오냐서 뭐를 보고 판단하라. 취득가액이 실가면은 뭐가 나오고 자본적 지출액이 나오는 거고 예, 취득가액이 뭐로 나오면 매감 환기로 나오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붙어야 된다 그 얘기야. 뭐랄까 세트라고 그럴까? 요렇게 세트가 되는 거고 요렇게 세트 구성하는 거죠. 그럼 이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를 곱한 거죠 여러분. 자, 공제를 어떻게 외우겠어 우리? 37 짓고 하나 이렇게 외웠잖아. 3은 어떨 때야? 3%일 때는 부동산일 때. 다만 그 부동산이 미등기 양도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0.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 근데 지금 여기 제시가 되기를 뭐라 해주셔야 되냐면 2번 토지다라고 했죠. 그럼 토지일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뭐냐 그 얘기죠. 그럼 토지일 때의 기준시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죠. 이제는 알 때가 됐잖아.
그래서 토지의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뭐냐면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대신 뭐가 나온 거고 개별 공시지가 나온 거고 공제는 몇 프로 된 거예요 여러분? 3%죠. 다만 미등기 양도할 때는 몇 프로? 0.3 이거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 일정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로서 이에 부재된 토지를 포함한 기준시가는 즉 요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뭘 할 거냐 그 얘기야.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거 한 번도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 그랬어. 답으로 할 거 우리가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일괄 산정 고시가 여기 밑줄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의 토지와 건물의 일괄 산정 고시가에 이거를 바로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에 뭐라 한다 여러분? 기준시가. 왜냐하면 일반적인 건물,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양도소득세 국세의 기준시가는 누가 결정한가? 국세청장이 결정하죠. 지방세 때는 뭐가 나오는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편이야. 그때는 누가 결정하는가?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맞대응시키면 되는 거예요. 뭘. 자, 4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등기된 토지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의 양도자산이나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조합원으로 취득한 걸 제외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맞나요? 예. 5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인은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양도소득금에서 양도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을 공제하지만 미등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맞는 말이죠? 틀렸잖아. 또 틀렸잖아. 실제 기출문제 장날 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야. 양도소득기본 자산별이 아니야. 양도자산별은 뭐일 때고 특별공제일 때고 양도소득기본제는 양도자산별이 아니라 뭐다? 소득별이다. 징그럽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제대로 들어도 그냥 머릿속에 남아야 돼. 자, 86번 보죠. 소득세법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해당 2주택은 다 뭐다? 등기된 주택이다. 2018년도 19회 기출문제 수정됐네요. 그러니까 미등양도 시비 걸자 말하는 얘기죠. 그럼 얘는 지금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데 2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설명이죠. 자, 보죠. 1번.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된다. 맞아요? 자, 얘를 먼저 양도했다 봅시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A주택을 양도할 당시 몇 주택이야? 2주택. 당연히 이때 뭐야? 원칙. 과세죠, 뭐. 그죠? 그리고 나중에 B주택을 뭐 했다? 나중에 양도했다 봅시다. 그럼 양도 당시에는 몇 주택인가? 1주택이잖아.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A주택과 B주택 2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지만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2번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대.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서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자 무슨 말 나서 밑줄 추계 결정. 그럼 뭐야? 매감 환기죠 뭐. 근데 여기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 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을 한다. 맞아 틀려? 자 여기 보세요. 뭐를 추정하여 지금 양도가액을 추계하고 있어? 취득가액을 추계하고 있어? 양도가액이죠. 그러면 양도가액을 추정할 때, 양도가액을 추정할 때와 취득가액을 추정할 때는 같아 달라? 다르다 어쩌요? 양도가액을 실질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대응되는 첫 번째 뭐가? 매매사례가액이죠. 두 번째 뭐죠? 감정가액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산가액이 나와요? 못 나온다 그랬죠. 환산가액은 취득할 때만 환산한다 그랬잖아. 그럼 뭐가 나오는가? 기준시가가 나오죠.
그래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매감기죠. 뭐가 없다? 기준시가, 아니, 환산가액이 없다. 그러나 뭐를?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할 때는 매감환기가 나온다 그랬죠. 뭐 하니까 나오는 거야 지금? 추계조사죠. 단순히 취득 당시 실질가액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어디서 끊어야 되고? 매감환에서 끊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직도 이 어떨 땐 기준시가가 안 나오고 어떨 땐 기준시가 나오고 헷갈려 죽겠다 그냥 투덜투덜 대는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가끔가다. 취득 당시 실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은 뭐고? 매감환이고 추계조사란 말이 나오면 뭐다? 매감환기다. 근데 환은 뭐를 말하는 거니까? 환산 취득가니까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하는 거고 양도가를 환산할 때만 환산가액이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 얘기죠. 자, 3번. 먼저 양도한 주택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한다. 맞아요?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잖아. 보유율 연수당 몇 프로로? 3%로. 그러나 나중에 양도한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가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비주택 나중에 양도했는데 비과세를 못 받았다고. 그러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다면 얘는 1년당 몇 프로 가는가? 8% 가야죠. 그래서 조건 보고 확인하면 되죠. 어쨌거나 3번. 먼저 양도한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받더라도 여기는 몇 프로야? 2주택자니까 3%가 되는 거고. 4번. 이 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했다.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A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얘가 언제 냈냐? 2017년도 양도를 했고 B주택을 언제 양도했다? 2018년도 양도했다 그 얘기죠. 그럼 연도가 다른 거죠 지금? 그럼 연도별로 각각 얼마씩 받아 기본공제? 25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 동일한 연도에 2번 이상 양도하지 마라라는 게 있어. 동일한 연도, 이거를 한 연도에 둘 다 2018년도에 두 개 다 양도하면 얼마만 받아? 250. 근데 연도를 뭐 하면? 달리하면 각 연도별로 250, 290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부동산 등은 동일한 연도에 양도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 자산 구분해서 연도를 달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연도, 동일한 연도에 2번 이상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5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대통령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6%부터 42%까지 실단계 초과 누진세대 몇 프로 여러분? 10%를 더한 세를 정했다. 예, 할증과세 대상이죠? 요거는 제가 올해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위에 19에 뭐라고 써요, 여러분? 수정. 5번을 수정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19의 문제 5번을 수정했다. 자, 그 다음에 87번은 뭐, 예, 외로울 때 잠 못 이룰 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요즘 잠 잘 못 자잖아. 예, 더워서 잘 못 자. 더워서 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학원에 와서 자지,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 공부하면 안 돼? 벌써부터 급한 마음이면 밤새면서 공부하면 안 돼, 여러분. 최소한 4시간은 자야 돼. 뭐, 얼마나 자려고 그래? 4시간 잤으면 됐지. 죽어요? 4시간 정도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벌써 밤새는 거 아니야? 밤새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벌써 밤새지면 안 돼. 우리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길어. 자, 그 다음에 88번.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요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올해 A, B, C 세 개를 양도했어요. 근데 한 번은 100의 이익이 발생하고 한 번은 20의 손실이 발생하고요. C는 10의 이익이 발생했어. 즉 100과 10의 양도 차익과 20의 뭐가 발생해서 양도 차손이 발생해요. 그럼 소득세는 무슨 세니까? 기간세니까 요거를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합산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1년 동안에 내가 순수하게 발생한 양도차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90이 되는 거죠. 110에서 20 뺐잖아. 그러니까 손실 난 것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야. 양도차익을 과세되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줄이는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 절세기법 중에 요것도 있어. 어차피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자산일 때는 양도 시기를 타이밍을 잘 적절하게 고르는 것도 다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양도차익 과대 계상됐을 때 커졌을 때에 어차피 손실 복구하면 그때 같이 떨어버림으로써 누진세를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걸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 이게 세법은 법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이게 경제적 의사결정이 빨라야 돼. 숫자 개념도 빨라야 되고. 그렇죠? 10 더하고 20을 빼라고 80이네. 어디다 10을 더하니까 90이네. 감각이 늦은 분도 계셔요, 여러분. 오히려. 그 이상하게 주부님들 더 잘할 것 같은데. 주부님들 의외로 약해. 숫자만 하면 막 가슴이 뛰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평소에 가계부를 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올해 몇 개 양도했어요? 3개. 2번의 이익과 1번의 손실 발생했죠? 그럼 요 손실은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어떻게 해준다고?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런데 요 빼는 것은 무조건 모든 자산 다 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얘는 부동산 등은 어디끼리만? 부동산 등끼리 안에서만 뺄 수 있는 거고 주식에서 발생한 건 어디서만? 주식에서만 발생한 다른 양도차익을 차감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 파생상품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공제도 어디서? 파생상품 내서. 그러니까 얘는 노는 물이 같아 달라? 다르다. 서로 왔다 갔다 해? 못해? 못해. 여기는 엄격하게 구분됐다니까. 그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통산한다고 그러는데 이 통산은 어디끼리? 부동산은 부동산 등끼리 통산한 거고 주식은 주식끼리,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그럼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 등에서 100이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20이 발생했다. 그러면 얘들은 통산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얘 100에 대해서만 내고 얘는 있는 걸로 봐, 없는 걸로 봐?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원래 과표가 마이너스가 나면 환급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과세관청 환급해 주려고 그래, 안 해줄래? 안 해주려고 했더니 이때는 뭐로 본다? 0으로 본다고. 0으로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받지도 않겠지만 돌려주지도 않겠다는 얘기야. 근데 요게 어디서 만약에 발생했다? 요게 부동산에서 발생한 거다. 그러면 여기서는 부동산에 나온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 통산하라 그 얘기죠. 아까와 차이점이 있죠? 그 얘기 여러분. 그리고 거기 양도 차손 위에다 적어놔요. 결손금도 똑같아. 결손금도.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부동산에서 이 양도차에서 차감할 수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리다. 노는 물이 다르잖아. 우리도 노는 물이 다르잖아, 여러분. 천호동파가 있고 강남파가 있고 홍대파가 있잖아. 어이 참네 쑥스럽구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양도차손 위에다 적었어요. 결손금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 그건 또 이게 뭐냐 또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네. 양도차손은 뭐고 결손금이 뭐냐? 양도차손은 양도차익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고 결손금은 과표가 마이너스가 나온 걸 말해. 그럼 과표가 마이너스 나는 걸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른 데서 통합하고 통합할 수 없으면 뭘로 봐라? 재료로 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양도차손은 뭐가? 양도차익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즉 필요경비가 더 큰 거죠. 양도계획보다. 이해하셨어요? 그다음에 결손금은 과표가 뭐가 나온 거야 여러분? 마이너스. 이건 뭐보다 양도차익보다 뭐가? 필요경비 공제금액이 더 큰 거겠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러한 결손금이나 양도차손은 공제를 하되 어디는? 부동산 등은 어디서? 부동산 등에서. 주식은 주식 등에서. 뭐는? 파생은 파생. 서로 왔다 갔다 통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예. 노는 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89번 예. 다음은 양도소득금을 계산하면서 발생하는 결손금
또는 양도, 차손 똑같은 말이야. 통산할 수 있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봐 이러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 내가 문제 지문을 물어봤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찢지 마시고 보기 지문을 잘 봐. 보기 지문을 보다 보면 이렇게 5놈 중에서 하나가 튀는 놈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그 놈이 어떤 놈이냐 따지지 말고 그냥 그 놈 찍으라고. 그럼 봐. 1번 토지 건물 뭐야? 부동산. 2번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입자권 뭐야?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아파트 단층권 뭐야? 부동산에 관한 권리. 4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연권 뭐야? 기타 자산. 그럼 1, 2, 3, 4 묶어갖고 뭐야? 부동산 등이잖아. 근데 어쨌거나 이걸 모른다라도 5번 얘는 뭐라 돼서 주식인데 얘가 위에 거하고 성격이 같아? 그러면 5번은 통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비상장 법인은 어디서만? 주식 안에서만 통산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예, 그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야. 자 90번 다음은 부담부 증여죠. 예, 이거 한번 풀어보긴 풀어봐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를 여러분이 이거 한번 풀면은 그냥 자 한번 가봅시다. 다음 자료에 한 부담부 증여 밑에 부담부 증여했을 때 부담부 증여를 푸는 이유는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별표 하나 쳐져 있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가액 밑줄 하나, 총 과세가액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물어봤죠. 이건 제가 연습판으로 물어본 거 시험에서는 양도차익 정도만 물어볼까 아니면 증여세 과세가액. 자, 다만 주어진 자료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제발 좀 여기 나온 거 갖고 따지라고. 자, 그럼 갑시다. 취득할 당시 누가 취득했대요? 갑이 취득했죠? 취득할 당시 가격이 얼마래서? 실가는 얼마 나왔고? 실질가가 얼마 나왔고? 기준시가는 얼마? 1억 6천만 원. 1.6억 원? 자, 1.6억 원. 예.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증여했어. 지금 무슨 계약이에요? 증여계약이야, 증여계약이야. 근데 그래서 무슨 계약서 썼어? 증여계약서 썼어. 근데 그 증여하는 목적물에 담보된 채무액이 있다고 그랬나요? 네. 채무액이 얼마랬어? 채무액이 2억 원이 있대. 채무액 2억 원을 누가? 수중자가 인수하는 거죠? 네. 인수하는 조건 나와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증여 당시 시가 5억 원, 기준시가 4억 원, 채무 인수액 2억 원, 취득 당시 실질가가 2억 원, 기준시가 1억 6천만 원, 증여자 갑, 수중자 을, 그리고 갑과 을은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 아니다. 여기 밑줄.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 아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 원칙을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가? 원칙으로 대답하라고. 원칙. 또 어디 갔어? 자, 증여 당시 시가 얼마? 5억 원. 기준 시가는 얼마로 제시가 됐어요? 4억 원. 자, 그럼 문제는 실가와 기준 시가가 다 제시됐죠? 네, 그러면 양도층 원칙 무조건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실가로 계산하죠, 여러분. 기준시가는 기준시가를 한다는 말이 나와야만 돼. 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실가와 시가, 기준시가 나오면 여러분 이제 무조건 뭘로 계산하라고? 실가. 실가 확인 안 된다. 무슨 조건이 나올 때만 이제 예외로 기준시가로 가는가?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원칙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실가가 나 무조건 뭐로 가서 하는가? 실가. 그러니까 지금 실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줬잖아, 주어줬잖아, 실가로. 그럼 당연히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야? 실가죠. 자, 그러면 우리 갑이 을한테 증여했으니까 갑은 뭐가 되고? 증여자, 을은 수중자죠. 그럼 요 을한테 뭐가 부과 되는가? 증여세 부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5억 원 전에서 증여세 때려야 되는 거죠? 아니, 알았어. 그래서 을한테, 수중자 을한테 증여세 얼마 돼서 5억 원 전액에서 증여세 때려야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일반적 증여가 아니라 지금 요 채무로 뭐 한다고? 인수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원칙 일반적 증여가 아니라 뭐가 돼버린가? 부담부 증여가 된 거죠. 그러면 부담부 증여 원칙은 두 가지로 구분하라 그랬죠. 수증자의 채무인색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채무인색 얼마? 2억 원은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 증여자의 채무 얼마 떠나서? 2억. 그래도 왜 떠나서? 3억을 나머지. 이거 구분하라고 뭘. 그럼 이거는 유상이고 무상이고 무상. 아 이거 나누는 게 끝이야. 부담부 증여는. 그래서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원에서 채무인색 2억 원이 차지는 비중은 몇 프로고? 40%고 5억 원에서 3억 차지는 비중은 몇 프로야? 그러면 40%는 뭘로? 양도소득세로 때리고 나머지 60%는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로. 어렵던데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성적표만 받으면 우리 동네 개 한 마리 잡는 날에서 그날은. 올가 성적표가. 그래서 저희 앞에서 난타당하죠. 그때 난 게 바로 난타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 그냥 계약 방학할 때 돼서 깽깽 그러면 아이고 오늘 또 제주 잡나 보다 그랬어. 저같이 공부 못한 사람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부담부 증여, 단순 증여면 그냥 전에 5억 원에서 못 때리면 되는 건데 증여세 때리면 되는데 무슨 말이 나오면 채무를 인수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요 채무 인색은 단순한 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 놈은 앞으로 누가? 수증자가 갚을 빚이잖아. 빚이니까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그럼 왜 남의 빚도 안 왔어? 그래 남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얼마 남았어? 3억. 제가 물어봤던 대답을 잘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도 알아. 이씨. 근데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40%는 유상양도 양도세 때리고 나머지 60%는 뭘로 때라고? 증여세. 그럼 증여세 과세가는 얼마 지금? 3억만 때리라고. 그럼 2억 원은 뭘로 때리라고? 양도소득세라고. 그럼 양도세는 항상 뭐에 대해서 하는가? 양도 차익이잖아. 여태 했잖아 양도 차익은. 그럼 양도 차익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못 뺀 거. 취득가액 등의 필요금을 뺀 거죠? 이거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돼. 그럼 지금 채무인색 유상 양도가 얼마야? 2억이죠. 그럼 그거 채무인색을 그대로 뭘로 잡으라고? 양도 가액으로 잡으라고. 그래서 양도가 얼마를 하면 되는 거야? 2억. 2억 어디서 나온 거야? 요 2억 어디서 나온 거야? 채무인색이죠. 요걸 그냥 그대로 뭘로 잡으라고? 양도 가액으로 잡으라고.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제 그럼 양도에서 못 빼야 돼. 취득가액 또는 기타 필요금이죠. 근데 취득가액만 제시가 됐죠. 네.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럼 고려하지 마라. 고려하지 마라. 그럼 뭐만 따지라는 얘기야? 취득가액만 따지라고. 그럼 당초 취득가 얼마 나왔네? 실가 2억 원과 기준시가 얼마? 1억 6천만 원. 그럼 단순히 그냥 뭘로 계산하라고? 실가. 그래서 여기서 취득가액 때문에 필요경비는 무슨 가액에다가? 당초 취득가액에다가 얼마? 실가 얼마 제시됐어? 2억. 근데 우리는 지금 전체가 5억 중에서 몇 프로만 유상양도 인식해서 40%. 그러면 취득가액도 여기서 빼는 양도에서 빼는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빼야 돼? 유상비율 40%만 빼라고. 그래서 유상비율 몇 프로니까 40%. 그럼 취득가 얼마를 계산하라고? 4, 2, 8 얼마? 8천만 원. 그래서 양도가에 2억 원에서 빼야 되는 취득가 얼마다는 얘기야? 8천만 원 얘기야. 요게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요 문제 90번은 뭐야?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물어봤냐? 취득가액,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이 얼마냐라고 계산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0번은 뭐야? 기출문제입니다. 다만 기출문제에서 뭘로 물어봤어? 취득가액 얼마 빼라고? 8천만 원 빼라고. 그럼 이거 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제 업그레이드. 그럼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라는 얘기야? 양도 차익이죠. 그러면 양도가 얼마에서? 2억에서 얼마 빼라고? 8천만 원 빼라고. 그럼 얼마야? 1억 2천만 원이죠, 뭐.
그래서 과세가 되는 양도세가 얼마고? 1억 2천만 원이고 증여세 과세되는 가액이 얼마고? 3억. 그럼 총 과세가가 얼마야? 4억 2천만 원. 4억 2천만 원. 부담부 증여 때 총 과세되는 가액이 얼마다고? 4억 2천만 원. 단순 증여면? 그러면 단순 증여 때는 5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부담부 증여 현실이니까 얼마가 되는가? 4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니까 양도세 커져서 줄어들었어. 줄었잖아. 결론.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래서? 단순 증여일 때보다 뭐가? 부담부 증여가 세부담 어떻게 한다? 줄어든다 그랬잖아.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의 부담부 증여하는 이유는 뭐야? 단순 증여일 때보다도 부담부 증여가 세부담이 어떻게 하니까? 줄어드니까 하는 거야. 줄어드니까. 결론. 부담부 증여 왜 한다고요? 왜 한다고요? 증여세보다 부담부 증여가 어떻게 하니까? 줄어드니까. 얼마 줄어들었어? 단순 증여보다 얼마 줄어서? 8천만 원. 이 8천만 원 어디서 나온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 여기서. 이만큼을 뺐잖아. 과세가액에서. 그죠? 이만큼이 단순 증여일 때보다 부담부 증여일 때 줄어드는 겁니다. 뺐잖아. 여기서. 2억 원에서 2억을 다 과세하고 안 하고 취득가 얼마 빼서 8천만 원. 그 양도세 얼마 나온가? 1억 2천만 원 나온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전 1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도책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함께 할게요. 여러분 바로 징여 2월 과세 규정이죠. 자, 그래서 꼭 좀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92번은 풀지 마세요. 여러분 풀지 마시고 91번도 뭐 자, 여기 보죠. 서민 남 씨는 서울의 소재는 밑줄 1세대 1주택 5년보요. 제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입문을 하면서 옛날 세법책은 다 나오는 게 그냥 가불병 이런 식으로만 나왔어. 그러다가 제가 이름을 막 실명으로 시켜버렸어. 이렇게 서민남, 차도남 막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었더니 이제 그게 아주 대세가 돼갖고 뭐 하여튼 이절세도 나오고 뭐. 자, 하여튼 서민남. 옛날 같으면 이게 뭐라 표현한가? 갑씨는. 근데 가불병자가 딱딱하니까 제가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 이름을 막 집어넣었어. 뭐. 그때 그게 또 어떻게 대세가 돼갖고 남들 또 다 베꼈어. 자, 서민남 씨는 아주 숭박하죠. 서울의 소재는 1세대 1주택 5년보의 밑줄 뭐래? 아파트. 이거 보는 순간 뭐 떠올라야 돼? 그렇죠. 비과세 대상이죠. 근데 아파트를 다음같이 비과세 대상 아파트 다음같이 양도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자 밑줄 뭐 물었어? 양도소득 금액을 써. 그럼 기본이 무슨 대상인데 비과세면 양도책이 얼마 나야 돼? 제로가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물었으면 지금 양도책이 제로다 제로가 아니다. 아, 그럼 얘는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야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 보니까 실지 양도가 10억. 아, 눈치챘어? 고가주택이구나. 작년에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제가 기출 문제 예상하면서 전역반 강의를 하면서 자, 요즘 문제는 고가주택이면 고가주택이란 말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제가 10억을 예를 들었어. 다 10억. 그래서 만약에 양도가격이 얼마나면 10억! 그러면 이게 아무 말이 없어도 여러분 뭐와 연결돼야 된다고? 고가주택! 그걸 연결 싶은 분은 작년에 맞히는 거고 어쩌라고? 비싸게 팔았네? 그러면 이제 일 나는 거죠. 10억 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있다고? 고가주택이란 말이 숨겨있다고. 고가주택이란 말이. 그럼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 해주네 안 해주네? 안 해주네. 그죠? 과세되죠? 과세되니까 전액과세야 안 분계산이야? 안 분.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떠오르면 게임은 끝난 거고요. 그 얘기야 여러분. 자, 그럼 결론 냅시다.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물어보긴 뭘 물었어? 양도소득금을 그랬죠? 그럼 양도소득금을 물었으니까 여러분은 아, 양도차에서 뭐까지 차감하라는 얘기구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계산하라구나.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금을 물었더니 어쩌라고? 그러면 정말
공인중개사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은 남이 한평생 모은 재산 취급하시는 분들이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취급하는 분들이 아니야. 여러분이 취급하는 건 억이야, 억. 억 단위야, 기본이. 억 단위. 그러면 억 단위에 남의 모든 재산에 다 걸린 걸 여러분이 중개를 하려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그만큼 전문적 지식을 갖춰 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객은 그 공인중개사 잘못 만나면 날아가는 거야. 사기나 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지난주도 뉴스 나왔죠. 나쁜 놈이 있었죠, 하여튼. 얼마 돈도 많이 못 버는 애들한테, 서민들한테 자기는 뭐라고 해갖고 임차인들한테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인한테는 뭐라고 하고 월세라고 해놓고 나머지가 다 몇백을 튄 거 아니야. 그게 뭔 의미야? 그 돈 많은 사람 등쳐먹으면 내가 말은 안 해. 그 서민이야 피도 없는데 그런 애들 참 지저분한 애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자, 우리 인생 화끈하게 삽시다. 실제 양도가 얼마? 10억. 그리고 양도 취득 당시 얼마래서 여러분? 6억. 그러면 우린 기준시가 나와 있고 실가 나와 있죠? 그 뭘로 알아서 무조건 실가로 알아. 기준시가는 극히 예외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그랬어. 그러면 실제 양도가 얼마에서? 10억에서 실제 취득가 얼마? 6억을 빼줘. 그럼 이게 뭐야? 양도 차익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는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 보에 따라서 5년 보였죠? 그럼 원래 뭘 받아야 되는 애야? 비과세 받아야 되는 애죠. 근데 왜 못 받았어?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얘 때문에 못 받은 거죠? 그러면 과세라. 과세는 대신 양도차익 전액과세 하지 말고 뭐하라? 안분 계산하라. 안분 계산은 무조건 양도가액에서 못 빼라. 무조건 9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나누라. 이게 고가주택의 결론이야, 이게. 무슨 계산? 안분 계산하라. 그럼 여러분 계산하기도 딱 편하게 몇 프로? 10%. 10억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10억, 실제 시험에도 얼마? 10억. 왜? 가장 계산하기 좋은 숫자니까. 10억보다 더 계산하기 좋은 숫자는 없잖아. 10 빼기 9는 1. 그걸 10으니까 몇 프로? 10%. 계산기가 필요 없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합계로는 어떻게 내냐? 10억 8,695만 원. 그럼 뭐 해야 돼? 우리 계산기도 필요 없어. 그럼 결론 양도차 얼마 나온가? 과세된 양도 4천만 원이죠 뭐. 그럼 양도차 총 얼마 중에서 4억 중에서 과세가 되는 건 얼마만이야? 4천만. 몇 프로만? 10%만. 그럼 나머지 3억 6천만 원 어디 간가? 전체 4억 중에서 4억 중에서 얼마만 과세한다고? 4천만 원. 그럼 3억 6천만 원 어디 갔어? 누가 갖고 왔어? 어디 갔어? 비과세 갖고. 4억 중에서 90%는 3억 6천만 원 올라간 거고 비과세를 갖고 나머지 얼마만 과세하는 얘기야? 4천만 원만 4천만 원 과세하는 얘기야. 이제 뭐 해야 돼? 장기 보유 투표공제죠? 자, 보유 연수 몇 년 나왔어요, 여러분? 5년이 돼. 그럼 이것도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년. 그럼 여러분 공제 얼마 곱하면 되는 거죠? 몇 프로? 8%. 왜 8%야?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 1세대 1주택이란 말이야. 무조건 8%다고.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면 몇 프로야? 40%. 그러면 4억 원이 40% 해줘야 돼? 4천만에 40% 해야 돼? 4천만에 40% 해줘야 된다고. 그럼 얼마? 1,600만 원이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 되는 거죠? 양도소득금 얼마 되는가? 2,400만 원이 되는 거죠, 뭐.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까지가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다고. 어디까지? 양도 차이까지 나왔다고, 시험에. 이거 기출문제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문제를 또 물어보면 이거 여기까지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래서 여기까지 물어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런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비과세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과표가 얼마냐 물으면 얼마 대답해야 돼? 과세표준이 얼마냐 물으면 얼마 대답해? 여기서 250만 빼면 돼. 기본공제. 다른 자산 없다 그래놓고. 그럼 얼마 빼라 기본공제? 250. 그러면 과표는 얼마 돼? 2,150만 원.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맞나요? 예.
다 몇 번 나와 있어요? 2,400만 원 있어요? 예, 3번 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92번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가업상속공제 적용. 하여튼 가업상속공제는 무슨 기준이야? 상속계시라 피상손의 당초취득이랴. 피상손의 당초취득이랴,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계산 문제는 요거 개정되고 나서 아직 신설돼서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은 적고요. 이런 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한테? 공인에게서 세무사한테 물어볼 건데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죠. 작년 문제가 그랬었죠. 자, 93번부터 저세요, 여러분. 93번부터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입니다. 저는 올해 예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양도 차익에 가름하여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돌기 전에 먼저 쉬고 돌립시다.